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EV3입니다. 드디어 저희 모카의 EV3를 장거리 시승을 하는 날이에요. 차가 도대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검증해 볼 거고요. 이 차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기아 니로 EV. 니로 EV는 어떤지 비교하면서 이 두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는 478km. 그런데 저희 왕복하는 거리는 5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다 올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퍼지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두 차 모두 충전 100% 됐으니까 뺄 텐데, 근데 이거 가운데 꽂으니까 되게 보기 그렇다. 보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코에다 뭐 이렇게 막 꽂은 것 같아. 너무 낮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우 지저분해. 우 더러워. 이게 앞에 있으니까 문제다. 벌레가 이렇게 와서 죽네. 옆에 있는 게 조금 낫긴 하네요. 뒤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옆에 있는 게 낫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원래 덮개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거 덜렁덜렁해서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런 식으로 덮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 EV3는 덮개가 훨씬 개선됐죠. 이렇게 딱 해서 충전하고 충전 끝나면 덮개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끼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충전 완료. 자, 출발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삼성역에서 가득 채워서 출발을 해보는데요. 지금 배터리는 99%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을 계속 켜놨어. 8분 동안 지금 시동이 걸려 있어서 연비는 1.4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568km. 근데 네가 운전을 잘하면 맥스 753km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주행 거리랑 맥스 주행거리랑 민 주행거리, 이 세 가지의 주행거리를 다 보여주는 거, 이거 되게 좋아 보입니다. 이걸 누가 제안했죠? 네, 이거 제가 제안했어요. 말하면서도 웃긴데 저는 현대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스파이어드 바이 모카, 이거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거 딱 터치하면 아, 이거 모카에서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라, 좀 인간적으로. 그리고 약간 뭐랄까, 목표가 생깁니다. 아, 내가 전비운전을 더 열심히 해서 750km를 달성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달성하지 못하는 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뾰로롱 하면서 배지도 주고.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했어요. 애플워치 같은 거 차면은 일어서기 10번 달성했습니다 와 하면서 거기서 뾰로롱 하면서 이 마블의 그런 빛나는 불빛 같은 거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배지가 하나 딱 나와요. 달성을 얼마 이상 하면 배지를 뭘 주고, 그 이상 달성하면 배지를 또 그 다음 배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배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여기다가 넣어주면 좋지 않아요? 배지 같은 걸 만약에 주면 그러면은 배지 모으는 재미도 있고, 진짜 한 달 동안 내내 전비운전을 해서 이 환경에 기여한 사람은 이 신화 배지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1년 내내 했다면 또 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배지를 레어템으로 갖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걸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이만큼 남아있잖아. 여기도 이만큼 남아있는데 여기다 배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집하는 마음, 그런 거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아 커넥트 같은 앱에서도 커뮤니티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보다 당신은 지금 연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더 앞으로 연비운전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연비운전을 못했을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길거리에 10만원을 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 후에 100만원 버리게 되는데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잠깐만, 내가 좀 연비운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면 아주 재밌기도 하고 어떤 미션을 달성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앞이 막힙니다. 막히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페달을 안 밟았거든요. 이렇게 섭니다. 훌륭해 훌륭해. 너무 좋아.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 다시 또 가속하려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고, 그리고 회생제동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다가 차가 이렇게 멈춰서면, 앞차가 멈추면 가속 페달에서 최소한 발을 떼면 그럼 차가 너무 감속되잖아. 그럼 가속 페달 다시 또 좀 밟아줘야 돼요. 밟았다 뗐다를 계속 이렇게 페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어. 그게 보통의 회생제동이 있는 자동차들이었습니다. 회생제동이 너무 강한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계속 조작해야 되는데 장거리 갈 때 너무 불편해. 그렇잖아요. 보통의 자동차는 가속 페달 조금 밟았다 뗐다 하는데 회생제동이 강하면 계속 밟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5시간 걸리면 5시간 동안 정속 주행하더라도 계속 밟고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는 회생제동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풀었다가 또 회생제동을 해야 되는 경우는 회생제동을 넣었다가 요걸 했다 뺐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스마트 회생제동이 있는데. 회생제동량이 지금 없습니다. 앞차가 가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가요. 회생제동 차징 거의 안 뜨잖아요. 여기 차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약간 밟아서 가다 보면 차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감속을 하죠. 스마트 회생제동을 합니다. 이제 너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 앞차 브레이크 밟았어요? 저는 안 밟습니다. 지금 페달 안 밟고 있는데 얘가 감속을 감속을 합니다. 앞차가 완전히 서나요? 저는 지금 페달 아예 안 밟고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안 켰습니다. 그냥 평상시 주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섭니다. 알았어. 회생제동을 해서 그냥 툭 이렇게 서줘요. 이렇게 스마트 회생제동이 되면 가속하는 쪽에만 운전에 신경 쓰고 감속하는 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운전의 피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분인 거죠. 진짜 훌륭합니다. 대단한 느낌이에요. 지금 바깥 온도가 무려 34도입니다. 섭씨 34도. 썬팅도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차, 안으로 당연히 열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이 정말 풀 가동하겠죠. 에어컨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에어컨이 열심히 일한다는 건 그만큼 전기를 쓴다는 건데 당연히 전비가 나빠지겠죠. 얼마나 나빠지는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을 볼 수 있는데요. 구동계는 지금 59% 밖에 안 쓰고 있어요. 전자장치 지금 화면 켜거나 뭐 등등등 하는데 22%,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동을 건 상태로 세워놨기 때문에 구독자신가? 구독자시구나. 그래서 전자장치에서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가 지금 19%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에어컨을 끄거나 하면 공조장치의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잖아요. 구동계에는 왜 마이너스냐고, 약간 내리막이라서 오히려 전기를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전기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고 번다는 의미로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공조장치는 0.5 정도 사용하고 있네요. 18도? 네, 18도 합시다. 바람도 세게. 자, 공조장치 얼마나 더 쓰는지 보죠. 1 넘었습니다. 1. 상당히 많이 쓰죠. 네,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공조장치, 에어컨도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여름이면 그만큼 주행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도 비교적 이 EV3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도 장거리 가는데 큰 영향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 차가 최신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제동으로 44kW까지 충전이 되고 있어. 와, 충전량 어마어마하네요. 회생제동으로 충전하는 양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회생제동을 해도 한 듯 만 듯 약간 뜨뜻미지근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완전 정지까지 팍 잡아주는 걸 보면 마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처럼 회생제동이 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해주는 방향으로 모터의 작동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아무튼 558km를 갈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만족스러운 정도인가요? 꿈의 숫자인데요. 아니, 이런 숫자가 안 나와요? 500km를 못 가나요 설마? i7도 안 나오지 않나요? 테마는 아직 안 샀나요? 테마는 사요? 아니, 무슨 팀으로 사요? 아니, 이게 NBA라서 저는 그 NBA 말고 좀 요즘같이 이렇게 올림픽 시즌에는 그냥 올림픽 팀을 응원할 수 있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양궁 테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 쫙 쏴서 여기다 딱 맞추면서 시동이 드릉 하고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양궁 이러고서 이제 양궁의 픽토그램과 그 선수들 얼굴과 이런 것들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내비도 전기차 전용 내비로 바뀌어 있어요.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만 따로 보여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가까운 충전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경로 중에 충전소 없어? 있는데요. 있는데 이 기능이 있는데, 기능은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네요. 목적지 주변의 충전소, 그러면 경로상의 충전소도 있어 줘야 되지 않나? 경로상에 없다고? 진짜로 없나? 경로에서 몇 미터 안에를 잡아줘야지. 이 정도는 나가게 해줘야지.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있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나가는 것까지도 고려해 줘야지. 일단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맵을 보여줍니다. 미니맵으로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을 전체 보여주는 거, 전체 봤다가 부분 봤다, 요걸 계속 반복하기, 그러니까 전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좋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여기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좋긴 합니다. 물론
더 잘 만들어야 돼. 경로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건 좀 아쉽지만 개선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이런 거 있고요. 가까운 충전소 계속 보여주는 거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장치에서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현재 날씨 당연히 중요하고요. 내일 날씨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조금 나아질 필요가 있네요. 아, 이거 되게 좋네요. 파리 2024 올림픽 이렇게 보여줍니다. 올림픽이란 말 갖다 써도 되나?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대한민국 메달 11개로 7위예요. 근데 금메달이 우리가 5개야. 미국은 금메달 4개잖아. 아니,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금메달 많네? 금메달만 가지고 순위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메달이라는 게 다 중요하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돼야 되겠습니까? 네, 은메달, 동메달도 값진 거라고 생각되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상태로 가는데, 제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페달에서 발을 뗀 것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촬영할 때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발을 떼는 거고, 제 발은 어떻게 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로 운전할 때 다리를 이렇게 하고 운전합니다. 밟을 준비를 하고 운전해요. 왜냐면 이게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 앞에 차가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차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니라 앞에 차가 아예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로 이 차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앞에 차가 멈춰 있으면 그냥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로 인해서 지난달에만 9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사용하는 건 적극 권장해요. 큰 도움이 돼요. 안전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맹신하고 그냥 차에 맡겨버리는 거,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죠. 이건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발은 항상 이렇게 언제든지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근처에는 있어야 돼요. 막 책상다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 정말 안 됩니다. 그거는. 자, 현 주행 정보 1시간 33분 동안 주행했고 연비는 6.4km/kWh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80km 이상으로 고속으로 갈 때 전비가 저속에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이 고속 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비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가솔린 차는 시속 100km로 갈 때와 110km로 갈 때의 연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요. 오히려 110km로 갈 때 연비가 더 좋을 수 있어. 왜냐면 기어가 마지막 단이 있잖아. 9단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100km에선 9단까지 안 들어갑니다. 110km 정도 돼야 9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RPM으로 더 고속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변속기 자체가 없어서 고속으로 가면 무조건 연비가 나빠져요. 그래서 이 도로에 주행 가는 거리가 시속 100km라면 100km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기차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할 수 있는데, 전기차마다 변속기가 없으니까 타겟되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는 좀 고속으로 갈 수 있게 만들자 라고 하면, 그 차는 저속에서의 가속감이나 전비를 조금 희생하고 고속에서의 연비를 좀 달성하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연비는 6.5를 다시 찍어 놨습니다. 확실히 어댑티브 크루즈를 주행하는 것보다 인간이 주행하는 게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좀 더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하게 되면 연비는 더 뽑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어찌어찌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기분이 좋죠. 머리로 쏙 집어넣을 수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야지. 360도 센서가 조금 늦게 켜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360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좋죠. 현대기아가 너무 잘하고 있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은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8시간을 주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에너지를 보충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EV3는 굉장히 든든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동반자긴 했네요. 국룰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역시 날씨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 좋죠?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넘고 세우면 어떡합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여기 붙어서 보이지가 않아, 차량 끝이.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저희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공조장치 54%. 지금 계속 태우고 있습니다. 1km도 안 가고 20분째 앉아 있는데, 지금 저쪽 차를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가봅니다. 요거 되게 좋네. 한국 타이어가 여기서 무슨 서비스를 해주나 보죠? 타이어 공기압 같은 거 되게 유용한 서비스를 해주고 계시네. 이게 광고가 전혀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긴 하네요. 지금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속 100km입니다. 차가 속도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사실 고속도로의 이 3차로는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우연도 안 좋고. 그래서 약간 핸들이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 차는 그렇지 않네요. 3차로에서도 안정적인 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네. 왜 갑자기 감속을 하나 했더니 카메라가 있어서 감속을 해준 거구나. 스마트 회생제동 되게 희한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중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요대로 가면 주인님 과속 카메라에 걸리시겠는데요? 이러면서 속도를 자기가 줄여줍니다. 뭐 어쨌든 고맙네요. 이렇게까지 케어받는 느낌. 스마트 회생제동은 앞차가 가까워질 때도 속도가 감속되지만 앞차가 없더라도 도로가 굽은 도로거나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거나 어쨌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그때 알아서 감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피로도를 극도로 줄여줄 수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켜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켜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켜져요. 음악 틀면서 따다다닥 그거 하나요? 그건 안 됩니다. 음악 틀 때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추듯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안전운전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시나? 어차피 여기밖에 안 보는데 왜? 말 나온 김에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블루투스 연결해야 되죠? 블루투스 연결을 지금 뭘 해놨냐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블루투스 연결을 안 하네요. 누가 해놨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 여기 왜 다른 여자 이름이 블루투스 연결돼 있어? 이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블루투스 연결을 안 하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잠깐 차에 타는데도 블루투스를 연결해야 돼. 그리고 어떤 차는 달리면서는 블루투스 연결이 되지도 않아. 세워야지만 블루투스 연결이 돼. 아니 여자 이름이 여기 써 있다는 건 오빠가 둘이서 차를 세우고 어디 있었다는 거임?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생각만 해도 공포. 블루투스라는 게 그렇게 꼭 필요했던 겁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말이 되나. 음악 스트리밍으로 해야죠. 이제 당연히 음악 스트리밍 돼야지.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듣기 좋은 사운드를 이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베이스가 좀 풍부해졌어요. 베이스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다. 예전엔 고음은 듣기 좋은데 베이스가 좀 빵빵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억지로 낸 베이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저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EQ가 조금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음악을 그대로 들려주는 느낌이 아니고 특정 구간이 되게 부각된 느낌? 그래서 보이스 쪽이 되게 부각되고 또 베이스 쪽이 되게 부각된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요. 네가 생겼지 이미 아는 네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반주보다 사람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그런 사운드예요. 이 트위터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트위터가 너무 작고 그리고 중간 미드 스피커가 하나쯤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고 그냥 저음과 트위터 이렇게 해서 이 차는 7개의 스피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조금 7개면 괜찮은데 스피커 하나쯤 더 있었어야지 됐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소리 자체는 듣기 좋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검색이 원래 있었네. 좋은데? 이렇게 생겼네요. 맛집 로드 되게 좋죠. 현대차 그룹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방문한 맛집 데이터를 분석해 내 차로 갈 만한 편안한 맛집을 추천합니다. 방문자 수, 좋아요 수를 보여주네요. 와, 좋아요 누른 사람이 3,000명이 넘어. 현대기아 타는 사람이 이렇게 많군요. 64,000개도 있어. 선택지 주변 검색 있잖아요. 그럼 목적지 주변은 어떻게 검색하죠? 인터페이스가 주변 검색이 여기 어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주변 검색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검색 누르고 주변 검색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저 검색은 보통 목적지를 검색하는 것 같이 생겼잖아. 근데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저기를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맛집 로드 이렇게 하면 이 맛집을 내가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맛집 아니면 현위치 주변의 맛집 아니면 목적지 주변의 맛집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좋다.
근데 마침 로드의 경로는 너무 좁다. 목적지 가는 중간에 이 마침 로드의 집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작지 않나. 말씀드리는 순간 전비는 지금 6.5km/kWh. 야, 6.5?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태백산맥을 넘고 이제 바다로 가는 길이니까 연비가 좋아지는 구간입니다. 오, 연비는 7.2km/kWh. 7, 80 정도로 갈 때 연비가 가장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연비가 7이라고 하면은 이 차가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 무려 560km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외기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외기 유입인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가 1500이나 됩니다. 1000이 넘는 ppm이면 좀 너무 높다. 뭐 이렇게만 해도 떨어져야 돼요. 이게 100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외기 유입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기를 좀 많이 빨아들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공기를 적게 빨아들이는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도 너무 빨리 떨어지거든요. 정말 좋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기를 자꾸 돌리면 미세먼지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기 유입이랑 내기 순환이랑 지금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요. 공기 소리가 거의 같거든요. 아, 멘트 좀 했다고 이산화탄소가 막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내기 순환을 너무 적극적으로 쓰고 있든가.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외기 유입이라고 해놨으면 외기가 들어와야죠. 들어오는 걸 우린 기대하고 이 버튼을 누르는 거지. 버튼을 눌렀지만 네가 원하는 건 알겠는데 외기 유입을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라면서 자동차가 안 해줘 버리는 거, 요거는 좀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삼척으로 왔습니다. 지금 전비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숫자인데 이게 이걸 말을 해도 되나? 킬로와트 시당 6.9km.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5시간 반 동안 운행했는데 6.9km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빅데이터예요. 이게 바뀌지가 않는. 지금 저희는 주행 가는 거리가 316km 나왔습니다. 가장 주행을 잘한다면, 여기서부터 네가 굉장히 잘 노력한다면 397km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표시가 됐어요. 배터리는 아직 절반을 채 못 썼고요. 전체 5시간 30분 275km를 왔는데 56% 남았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네요. 와, 세상에. 힘들었습니다. 충전 후 정보 284km를 주행했습니다. 이야, 주행 전비는 6.9km/kWh가 나왔고요. 여기까지 오고도 아직 배터리는 54%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아직 충분하니까 지금 온 만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서울까지 가는데 문제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도가 남았습니다. 삼척인데 280km인데, 그런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차가 600km 가는 자동차였던 거예요. 이 정도라면 걱정이 없죠. 뭐 삼척 정도 문제 없네. 삼척에 와서 주행 좀 하고 즐기고 나서 다시 서울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처럼 마음 편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 이영빈 작가가 운전한 니로 EV. 야, 이 차는 어떡하나. 이 차는 얼마나 배터리가 많이 달았는지, 서울까지 문제없이 갈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로 EV 충전 후 정보 278km 주행했고요. 시간은 5시간 10분, 거의 똑같죠? 연비도 6.6km/kWh. 연비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 않네요. 비슷한데, 그런데 배터리 크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주행거리는 141km. 뭐야, 남은 주행거리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141km면 서울까지 갈 수가 없네요. 자, 서울 한번 찍어볼까? 우리 출발한 곳까지 가려면 최소 252km는 가야 됩니다. 252km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남은 주행거리는 130km. 서울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저희는 들렀다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까지 보니까 니로 EV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차네요. 연비가 6.6이 나왔는데 영빈 씨가 저보다 훨씬 더 밟은 것 같거든요. 더 밟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대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차는 거의 차이 없다는 정도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삼척까지 편도로 오는 데는 괜찮아요.
그 강원도 뭐 속초든 삼척이든 할 거 없이 강원도 전역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거기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려면 반드시 충전해야 되는 자동차다. 도착하면 반드시 충전해야 되는 게 이 니로 EV고요. 도착했을 때 충전할 필요가 없는 차가 바로 EV3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연비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EV3가 더 나중에 나왔는데 연비가 그렇게까지 개선되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 EV3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큽니다. 81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이 차는 64.8kWh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배터리에 비해서 거의 한 30% 더 들어간 건데 무게가 무려 130kg이 더 무겁습니다. 근데 130kg이나 더 무거운데 전비는 비슷하게 나왔다. 그 얘기는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비 개선을 많이 이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 결과 배터리가 늘어난 효과,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차를 봤는데 지금 상당히 걱정돼요. 니로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 니로는 이영빈 작가가 계속 운전하고 저는 EV3를 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작가는 중간에 아마 충전해야 되겠죠? 네, 고생 좀 하고 오세요. 저희 지금 마이너스 3.6km거든요. 까지 28km나 남았는데 큰일 났네요. 평창이 산이라는 걸 저희가 간과했네요. 마이너스 몇 킬로 나올 거라고 퍼지겠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거 있잖아요, 긴급 출동. 긴급 출동? 그리고 현대기아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나올 겁니다. 좀 더 나오겠죠? 좀 더 나오겠죠. 아이, 설마. 근데 갔는데 충전기가 고장났다면? 으아! 에어컨도 껐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끄시죠? 어떻게 꺼 디스플레이? 자, 편집장님이 디스플레이 끄라고 하니까 저희 한번 꺼보죠, 재성씨. 화면 끄기. 화면 껐습니다. 말씀드려요. 원래 평창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지만 너는 전기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끝까지 썼다. 진짜 끝까지 썼다. 디스플레이까지 끄고 드디어 평창 휴게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던 길로 왔어야 되는데 여기가 옛날 도로라 연비가 있고,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산을 넘어갖고 왔잖아요. 왜 산으로 간 거야? 그걸 또 양양을 급가속해서. 탔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 저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편집장님? 200km 급속 한번 볼까? 380km. 주행거리가 380km가 됐고요. 배터리는 2% 넘었습니다. 너무 오래 세워놨어요. 아까 우리 리뷰하는 내내 시동 걸고 켜놨잖아요. 자, 그럼 이제 충전을 하시죠. 네. 안 되겠다. 여기 거미 맛집이네. 여기 거미가 박쥐도 먹고 싶네. 충전 속도는 대충 70kW 정도로 충전이 되는데, 근데 아마 지금 4%대다. 우리가 배터리가 너무 없어서 배터리 워밍업을 못 하고 왔어요. 맞아. 배터리 사전 준비를 하고 왔으면 아마 이거보다 충전 속도가 더 빨랐을 텐데, 뭐 이게 조금 더 올라가고 나면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저희가 380km를 왔고 그 남은 플러스 주행 가는 거리가 7km였으니까 387km를 갈 수 있던 거죠. 생각보다 적은데요? 원래 401km가 공인 인증인데 1시간 정도 세워놨어도 그렇지. 아니 380이면 원래 공인보다 적게 나온 거예요? 20km 정도 적게 나와. 이상하다. 그건 너무 이상하다. 너무 밟으신 거 아닌가요? 근데 전비는 6점 그래도 6점 몇으로 왔으니까. 다이어트하는 이재성과 그 옆에서 약 올려서 먹는 굳이 이걸 하나 더 시켜서 이 앞에 놔뒀어요. 저 눈빛을 봐. 그렇지, 시트콤이 따로 없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니까 33분 됐는데 충전 속도가 55, 그래서 61% 충전됐습니다. 니로 이렇게 느려? EV3에 비해서 훨씬 느리네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구나. 정말 좋은 차였는데 이제 이 차가 문제야. 네, 괜찮겠지 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잖아. 이제부터 내리막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50, 151. 와씨, 아슬아슬한데? 아니 이상하게 전기차 거리를 재면 꼭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슬아슬해. 분명히 여유롭게 굉- 저희 한 600km 가니만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너무 여유롭게 출발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에어컨 끌 수도 있지, 뭐 끌 수도 있지. 밖에 24도예요. 굳이 에어컨은 필요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에서 삼척까지 260km 정도를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또 260km 이상을 주행을 했어요. 걸린 시간만 해도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니로 EV도 선방했죠. 니로 EV 같은 경우는 387km를 주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해 본 바로는 니로 EV 387km 그리고 EV3 560km로 역시나 새로 나온 자동차답게 엄청난 주행거리를 보여줬고요. 역시 니로 EV 주행거리 이렇게 짧을 줄 알았어. 중간에 퍼질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험하게 주행했으니까 뭐 좀 더 노력하시면 더 잘 가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차들 이렇게 비교했는데 야, 내 니로 내 그럴 줄 알았다. 거기서 퍼질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기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평창휴게소에서 저희가 케이블을 꽂고서 식사 간단하게 하고 정말 빠르게 돌아왔거든요. 30분도 안 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배터리가 30%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중간에 충전 잠깐만 하면 그럼 아주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람이 계속 운전만 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중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수 마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라도 가잖아요. 그동안 전기차 충전해 놓으면 그럼 문제없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500km 넘는 주행거리를 가진 EV3 대단하지만 정말로 500km 넘는 주행거리가 나한테 꼭 필요한가? 이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짧은 거리를 갔더라도 그만큼 자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짧은 주행거리의 자동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EV3와 니로 EV 중에 어떤 차가 더 좋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EV3의 가격대가 워낙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니로 EV가 저렴하다, 괜찮다 얘기했었는데 그보다도 지금 400만원 이상 저렴한 셈이니까 뭐 이 정도라면은 정말로 전기차를 대중화시킬 만한 그런 자동차가 나왔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는 충전을 꼭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방법으로 주차했는데 이래도 된다고. 이 충전기는 지금 100kW 충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kW까지 가면은 최고인데 61? 잠깐만, 약간 섭섭한데 이거